RCEP라는 게 발효가 됐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뉴스에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거대 경제권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FTA 비슷한 겁니다. 무역협정인데 이 RCEP라는 거에 대한민국이 최종 사인을 했죠. 2020년 11월 15일 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최종 서명을 해서 우리나라도 2022년 올해 이제 발효가 됩니다. RCEP가 발효가 돼요. 저게 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RCEP라는 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영어로 하면 어렵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한마디로 무역협정인데 참여국은 아세안 10개국, 한중일의 호주, 뉴질랜드.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 멤버들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무역협정을 이렇게 맺은 거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저 규모가 중국과 일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3개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무역의 3분의 1이고 현재까지는 뭐 미국이 안 들어가고 중국이 안 들어왔으니까 현재까지는 세계 최대급 경제협정입니다. 저게 뭐 나프타 우리 형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런 데보다 더 커요. 한중일이 들어갔잖아요. 한중일이 들어간 세계 최초의 경제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제협정이 옛날부터 있었냐?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이 있는 가트라는 게 있었죠. 1947년에 가트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가트 그러는데 관세무역협정이죠. 이게 라운드별 협약으로 유명했죠. 도시에 갈 때마다 무슨 1라운드는 어디서 협약하고 8위 라운드 어디 무슨 라운드 했는데 가장 유명했던 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정말 유명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신문에 이런 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 농민 시위 격렬하다 농업 다 죽는다 이것들아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막 싸우던 게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저게 뭐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1995년에 그냥 한 번에 해결하자 우리 무역과에 관련해서는 1995년에 세계 무역기구 WTO를 만들어요.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하자. 우루과이 라운드 끝난 다음에 니들 자꾸 그러니까 도하 라운드라고 1995년에 WTO 만든 다음에 도하 라운드 시작해요.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문제는 이 1995년 이후에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하 라운드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겠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1995년이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다가 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지금 뭐 우루과이 라운드 끝난 다음에 도하 라운드라는 거를 뭐 20년째 한 해 만에 뭐 그러고 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국가들이 WTO 저거 뭐 UN 뭐 가트 이런 거 못 믿겠다. 답이 없다. 뭐 답이 없잖아요. 진짜로 답이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자 그래서 2000년대부터 FTA 전성 시대가 걸립니다. 서로 전체로 협약을 못 맺으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협약을 맺는 시대가 걸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4년에 최초로 칠레와 FTA를 체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즘도 가시면 이거 많이 있죠. 이거 많이 있고 칠레 하면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포도가 또 이렇게 좀 싸게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게 이제 저런 영향인데 저 이후로 저 WTO 답이 없는 다음에 2004년에 칠레와 FTA 체결하고요. 2011년에 EU와 체결합니다. 우리나라 이 FTA 체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1년에 EU와 체결하고요. 한국과 미국이 FTA가 있냐? 2012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한미 FTA를 체결합니다. 2015년에 한중 FTA를 체결해요. 정신없이 체결해요. 전체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정신없이 체결을 해서 결론적으로 그 후로도 영국, 터키, 인도, 베트남, 뭐 캐나다 줄줄이 FTA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요 우리나라 수출국하고는 FTA를 다 체결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주요 수출국 중에 FTA를 안 맺은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맺었어요. 근데 안 맺은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아시지? 정확하십니다. 자, 없습니다. 자, 그 나라하고는 안 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FTA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체결한 적이 없고 미국, EU, 중국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했는데 심지어 중국하고 FTA 체결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은 미국하고도 안 했고 일본하고도 안 했고 아무데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FTA가 돼 있습니다. FTA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2월에 아까도 보겠지만 아시아권이 드디어 모여서 뭔가 무역협정을 맺는다. 만약 그게 지금 발효가 될 테니까 일본과는 최초의 FTA라고 해야 되나? 무역협정이에요.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과 1대1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일본과도 최초로 이게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1993년에 EU는 이미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EU 연합으로 뭉칩니다. 그러니까 EU가 저렇게 뭉치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뭉쳤잖아요. 뭉치니까 보고 있던 미국과 캐나다가 형님들 기억이 나시죠? 나프타를 만들어요. EU에 대응하겠다. 유럽이 뭉치니까 아메리카도 뭉치자. 나프타를 만들어요. 멕시코까지 끼죠. EU에 대응하자. 이 나프타가 어떻게 됐냐? 나프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프타가 지금은 나프타라는 게 없죠. 없어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직도 나프타 하시면 좀 곤란하고 왜 저게 위기를 맞았냐? 그런 위기를 맞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 트럼프 형이 등장을 해서 아니 그 멕시코에 그 저렴한 일자리 그 올라와서 그 위에 아래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쟤들 쫓아내야 된다. 지금 장벽까지 그 생기면서 막고 있는데 내가 니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된다. 나프타를 폐지해라.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된다. 불공정한 그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멕시코한테 나프타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맺을 거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나는 나가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이름이 바뀌어요. 서명을 새로 해요. 새로운 북미 협정을 맺습니다. 옛날 거를 없애고 새로운 새 북미 무역 협정, 요즘엔 발음도 어려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웃음카? 하여튼 USMCA라는 걸로 새로 바뀌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프타가 지금은 없어요. 없고 이걸로 바뀐 게 트럼프 아저씨가 저걸 뭐 불공정한 뭐다 하면서 없애버려갖고 이름이 바뀌었고, 저걸 할 때 아직까지 문제되는 조항이 조금 이따 등장을 하겠지만 하나 있습니다. 나프타 3개국은 시장 경제가 아닌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멕시코 3개국은 시장 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 이게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죠.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누구나 어딘지 알 것 같죠. 누구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누구나 어딘지 알 것 같은 그런 나라하고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조건을 살포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뭐 나프타 뭐 바뀌나 보다, 쟤네 뭐 서로 조약을 맺나 보지라고 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내 얘기네? 아니 장난해. 아니 니들 조약 맺는데 거기다가 왜 나를 넣냐 해서 꿍얼꿍얼 됐던 적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야 독소 조약이 장난하냐? 왜 우리를 거기 넣냐 했더니 니라고는 안 했다. 너라고 안 해. 찔리냐? 뭐 그러니까 너가 비시장 경제냐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왜 그걸 넣냐 이런 걸로 싸웠는데 설왕설래하다가 넘어갔고요. 자, 2000년대에 저렇게 FTA를 이제 뭉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나프타는 나프타대로 뭉쳤고 유럽은 유럽대로 뭉쳤고, 그러니까 아시아도 뭘 뭉쳐야겠다. 근데 아시아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뭐 이런 아시아권과 태평양 연안국들이 모여서 FTA를 하자 조그맣게 시작해요. 4개국이. 이게 소위 말하는 TPP, 환태평양 무역기구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돌아서 환태평양으로 우리끼리라도 FTA를 하자. 원래는 조용히 저 4개국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아저씨가 보다가 좋은 생각이다. 훌륭한 생각이야. 환태평양이니까 중국은 환태평양인가? 뭐 있긴 하죠. 결쳐있네. 하여튼 그거 잘못하면 중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이 아닌 미국이 써야 된다. 그러면서 TPP의 가입 신청서를 2008년에 제출합니다. 내가 가입을 해서 내가 앞장서서 환태평양 경제 질서를 이끌겠다. 중국을 싹 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TPP가 이 환태평양 무역기구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미국이 들어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들어왔고 캐나다 들어오고 이제 일본 들어오고 멕시코 들어오고 쫙쫙쫙쫙 들어오면서 황태평양 무역기구가 드디어 완성을 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뭐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게 됐으면 세계 최대의 경제 조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웬만한 나라 다 했잖아요. 유럽 빼고는 거의 중요한 나라들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오냐 마냐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갔죠. 왜냐면 눈치가 조금 얘네 안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고민을 덜어주는 일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덜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까 나프타 안 하겠다고 한 형이 그거 한다고 할 리가 없죠. 그거다. 나프타도 뭐 멕시코인들이 자꾸 우리 뭐 국경 넘어와서 일자리에 뺐네 안 뺐네 하는 형인데, 여러 나라가 그거 하자 그러면 할 리가 없죠. 1대1로 맺어야지. 그거 우리한테 불공정 불합리하다. 안 해. 그것도 안 해. 파리 협정도 안 해. 모두 안 해. 뭐 다 나오니까 아메리카가 퍼스트지. 니들이 뭐라고 자꾸 와서 계약을 맺지? 안 해. 나왔어요. 오바마 아저씨가 주도적으로 해서 뭘 만들어 놓은 걸 나와버렸어. TPP를 탈퇴했어요. 미국 근로자를 위해 나는 탈퇴하겠다. 근데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WTO 체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런 무역 협정을 맺는 건데, 나가니까 뭐 좀 안고 없는 찐빵, 이게 안고가 나가니까 이 찐빵들이 찐빵이라면 뭐해도 나머지 국가들이 잠깐만 이거 우리 해야 되나, 해산을 하냐 마냐로 얘기하다가 2017년에 유지를 합의합니다. 유진하자. 지금까지 계약 맺은 게 있는데 지금 이거 거의 10년 끌었는데 지금 와서 얘네 나갔다고 하려니까 아깝다. 유진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CPTPP. 이게 CP가 뭐 약간 잠재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TPP를 만들어 놓고 일본이 이걸 주도해요. 명맥을 이어 놓은 거죠. 기다려봐. 내가 설득해서 미국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우리끼리 뭐 하던가 들어오면 돼. 기다려봐. 왜? 조금 있으면 이거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됐잖아. 그래서 들어오시죠 라고 일본이 지금까지 판을 깔아왔으니까 들어오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됐고요. 그건 안 들어가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오커스 군사 동맹을 맺고, 미국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넣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딴 나라가 신청을 하죠. 중국이 신청을 하고. 중국이 갑자기 그 미국이 없어? 야, 생각해보니까 환태평양에서 미국이 나 빼고 자기들끼리 하려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갔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내가 짱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중국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일본이 내가 이거 좌장인데 지금 판 다 깔아놨는데 네가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하려니까 중국이잖아요. 이거 또 안 받기도 그렇고 뭐 받자니 좀 그렇고 그랬는데, 일본 입장에선 더 황당한 일이 펼쳐지는데, 중국이 딱 들어오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기회에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막강한 나라죠. 거의 21세기를 선도하는 나라가 있는데
꼬레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호 야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전격적으로 CPTPP 가입을 선언하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언했어요. 뭐 아까 전에 그 아시아 거 말고 그 환 모시기 오케이 콜 나도 들어간다. 아니 잠깐만 들어오라는 미국은 안 들어오고 무슨 한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이 숟가락을 올리려고 옛날에는 들어오래더니 안 들어오고 일본이 그래서 미국 형 좀 들어오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요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No! 우리는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 그러는데 그 너희 그 옛날 5년도 더 된 서명 그거 옛날 거 말고 우리는 니들 중국 들어와 막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 판을 새로 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 저기는 새로 짠다 그러고 중국은 뭐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지금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릴 수도 없고 확실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국 니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냐? 니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 그럼 우리도 그 확실하게 평가해서 대한민국 꼬레아는 들어오게 해줄 거지? 라고 했더니 일본이 당연히 좋은 말 할 리는 없겠죠. 부정적이다. 아니 여러 현안이 있다. 아니 여러 현안이 있는 것과 TPP가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일본 자민당 의원이 원래 막말하는 아저씨예요. 그냥 이해하면서 봅시다. 원래 막말 아저씨가 이러는 후한무치하다. 옛날엔 안 들어오더니 이제 와서 뭐 쓰면 뱉고 뭐 달면 꿀꺽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에도 그러던가 중국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왕설래하고 있고요. 미국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건 좋은데 중국이 저기 들어가서 자장 역할을 또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조항 비시장 경제의 나라와 FTA를 막는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확정은 아닙니다. 이 규정을 활용해서 이 막는 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잔머리는. 확정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WTO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무슨 도하 라운드인지 못 라운드인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메가 FTA들이 서로서로 글로벌 전체가 안 되니까 여기 무역협정 맺고 여기도 무역협정 맺고 그럼 여기도 무역협정 맺고 원래 세계적으로 큰 경제권이 세 개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데 오케이 EU 콜 뭐 아까 뭐 나프타인지 뭐 UMS인지 뭐 콜 아시아 이게 원래도 되면 돼요. 그럼 아시아는 뭘 되면 되냐? 간단하죠. 원래대로 하자면 순리대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걸 많이 추구했습니다. 추진했는데 한중일이 제일 크니까 지금 유럽도 손 잡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손 잡아서 쟤들끼리 하니까 우리도 한중일 하면 되네. 이지, 이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걸 키우면 되겠네. 남들이 보기엔 그런데 자 이제 각각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뭐 꼭 그렇게 사이가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뭐 유럽과 뭐 영국이 뭐 사이가 안 좋다는 둥 뭐 유럽에선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둥 해서 어쨌건 다 손잡고 무역 협정을 하는데 한중일은 그런 거 없죠. 한중일은 그런 거 없고요. 한국과 일본은 단 한 번도 FTA를 맺은 적이 없고요. 여기도 당연히 없고요. 여기만 맺는 거죠. 여기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돼서 결국 문제가 저기 비어있는 게 아시아가 되는 거고 대형 FTA, 대형 무역협정이 거기 텅 비어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몰려있는데 북미도 오커스라든지 그런 FTA들이 몰려있는데 세계 10위권 국가 중에 중국, 일본, 인도도 아시아니까 인도, 대한민국까지 4곳이 있는 곳이 협정이 지금까지 비어있는 현상이 되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냐가 지금 뭐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중일 FTA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쉽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될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저렇게 비어있으니까 2010년에 아세안 국가들 이 한중일의 이런 자존심 싸움에서 좀 멀어져 있는 아시아 국가들끼리 뭐예요? 뭐 우리들끼리라도 하자. 또 여기가 먼저 하니까 서로서로 자존심 내세우면서 뭐 했던 애들이 여기는 뭐 들어가도 되겠네. 숟가락 하나씩 여기도 얹고 저기도 얹고 저기도 얹어서 결론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못하고 남이 했던 걸 같이 들어가면서 그게 바로 아까 처음 얘기했던 RCEP 영내 경제 동반자 협정. 자기들끼리 안 하고 남하는 걸 같이 들어가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떻게든 연결은 됐다. 어떻게든 연결은 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럼 잘 보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아까 전에 주요 나라 중에 아시아 중에 인도는 없네. 인도가 왜 없냐? 인도도 처음엔 있었어요. 처음엔 있었는데 빠졌어요. 왜 빠졌겠어요? 저 RCEP 아세안 국가들이 모이냐? 우리도 FT 협정은 있지 않겠냐? 이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초기에 인도가 들어갔는데 안 해 하고 나가버리고 안 해 하고 나가니까 좀 해봐 그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인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고요. 한마디로 아시아가 비다 보니까 무역협정이 비다 보니까
지금 다 같이 하는 협정 중에서 처음으로 환태평양은 아직 되지 않았고 여기가 RCP라고 새로 생기고 있다고 보면 되고 환태평양에서는 지금 미국이 빠져버리고 이거보다 더 큰 거죠. RCP보다 더 큰 건 사실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동그란 우리 협정 여기 경제무역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여긴 여기대로 안 한다 그러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안 하니까 들어온다 그러고 이거는 또 다른 협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잘 보면 저 RCP를 잘 보면 TPP라고 아까 환태평양이죠. TPP가 이거였는데 이거에서 자기들만 쏙 빼고 여기만 손을 잡은 느낌이죠. 옛날에 TPP대로 하자면은 중국을 빼고 원래 이렇게 손잡는 거였는데 이번에 된 걸 보니까 이거는 안 되고 중국이 들어온 여기끼리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가끔 나와요. 야 이거는 미국이 손을 잡는데 실패한 거다. 미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자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TPP라는 거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교수님에 따르면 환경, 노동 등 범위가 더 넓은데 이번에 우리가 체결한 아시아끼리 하는 거는 관세 통상 정책이기 때문에 좀 좁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그래서 미국은 요즘에 하면은 그럼 너희들은 뭘 할 거냐 그랬을 때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얘기된 TPP나 뭐 RCEP나 이거 말고 더 큰 인도까지 들어간 인도 태평양 뭐를 요렇게 중국을 빼서 뭐를 만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현재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은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은 FTA가 없어요. 그 와중에. 아니 미국이라면 죽고 못 사는 나라가 왜 FTA가 없냐? 일단 첫 번째,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출이 어차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잘 되고 있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비슷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뭘 팔아야 되는데 농산물 같은 거를 뭐 일본이 적당히 양보를 해주기도 했고 또 일본에서는 농산물 문제, 뭐 자동차 세금 문제, 또 일본 정치인들의 표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하고 쭉 버텼어요. 쭉 버티려고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까지 안 하고 버텼어요. 그때가 FTA 막 전성기니까 쭉 잘 버티고 있었죠. 2018, 5년까지 잘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버티기 힘든 케이스가 옵니다. 누가 왔겠어요? 버티기 쉽지 않아요. 버티기 쉽지 않죠. 우리가 뭐 TPP나 뭐 나프타 이런 거는 안 하는데 개별로 하자. 그죠? 개별로 하자. 손을 꼭 잡고 my friend 개별 FTA 오케이?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오케이? 이렇게 몇 번 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FTA를 한다 그러면 표 떨어지고 너 또 미국에 다 퍼줬냐 뭐 그렇게 뻔하니까 이 난관을 해결하는 비법 그렇다고 이 손 뿌리치는 순간에 그럴 것 같고 고민을 합니다. 일본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미일 무역협정 협상에 합의해요. 하겠다. 자동차 관세를 좀 깎긴 했는데 하겠다. 그러면 일본이 한 건의 FTA 아니다. 용어를 바꿨어요. TGA라고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온 굿즈인데 아니 그 용어 바꾸면 뭐가 다르다? 우리는 FTA를 한 게 아니다. TGA를 한 거다. 뭐 다른 게 있나? 아니 용어 다르잖아. FTA가 아니고 우린 이걸 한 거다라고 용어를 바꿨다 그럽니다. 뭐 그나물의 그 밥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아니 그게 뭐가 다르냐? 그나물의 그 밥인데 그 FTA 안 했다고 그거 잘했다 그러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건 안 한 거니까. 어쨌건 나는 한 건 아니니까. 요 썰에 따르면 이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차 관세를 조금 빼줬대요. 조금 유예한다며. 그 다음에 그 아베 아저씨 귀에다가 이거는 내 우정이다. our friendship 하고 이렇게 속삭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썰이 있는데. 나중에 아베 아저씨가 그랬어요. 이게 우정으로 뭘 했다 뭐 이런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썰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우정으로 양보해줘서 FTA가 아닌 TGA지만 FTA 같은 거를 맺은 거고요. 이게 2019년 10월에 미일 무역협정 TGA 협정이 지금 최종 서명이 돼서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아시아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아끼리 모인 무역협정에 최초로 우리가 한중일이 같이 들어간다. 2022년 2월에 발효가 되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몇 가지 떡밥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나프타라고 해야 되나? 북미 애들과 유럽 애들이 손을 잡고 요 둘이 FTA를 맺을 수도 있지 않냐. 경제무역협정을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민주주의 동맹하면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이름도 있어요. TTIP라 그러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형 때문에 물 건너갔고요. 그거 할 리가 없죠. 뭐 유럽 뭐 봉쇄하자 그러고 뭐 유럽 가서 니들 뭐 나토 방위비 더 내라 뭐 이딴 소리 하는 형이니까 될 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때 날라갔어요. 이게 되게 날라가면서 다 날렸죠. 개별 뭐 하자는 판에 이거 할 리가 있겠어요? 날리고 하여튼 다 날렸어. 이 형이 뭐 TPP 날려, TTIP 날려 이거 뭐 안 해. 그리고 일본 멱살 잡고 나하고 1대1 그다음에 나프타도 안 해. 뭐 하여튼 뭐 다 안 했죠. 뭐 파리 모시기도 조약도 안 하고 친환경도 안 하고 뭐다 다 날린 게 우리 럼프 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시금 뭐 TTIP 미국과 EU 간 만약에 되면은 세계 경제 50%가 넘습니다. 50% 넘는 이 초거대 경제 협약 사실 이게 맺어지고 TTIP가 맺어지고 여기다가 한중일 아시아가 들어가면 그게 사실은 뭐 WTO의 라운드하고 똑같죠. 전 세계 거의 웬만한 나라가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건데 이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서로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건데 이 형이 그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사위가 뭐 프랑스하고도 멱살 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 판에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럼프 형이 다 날려주셨다. 이런 거 다 날려주셨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비어있던 아시아에 RCEP가 발효되면서 드디어 아시아권 최초의 FTA라고 할 수 있죠. 무역협정. 일본하고는 최초 FTA가 되는 거예요. 한중일이 들어가고 아시아까지 들어간 환태평양에서 오른쪽 태평양 동쪽 애들만 뺀 우리들끼리 물론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경제무역협정이 서명을 했고 2020년 2월 1일 여러분들은 곧 이게 발효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고요. 뭐 아시아권이 중국이 있으니까 워낙 크죠. 최종 서명됐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눈앞에 있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